안녕하세요. 2020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2 변춘수입니다. 우리 생명과학2를 선택한 학생들, 생투 동지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투를 해야 되나 할까 말까 힘든 결정을 내린 후에 치렀을 첫 모의평가였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컸을 텐데요. 일단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시험 결과가 뭐 잘 나왔든 잘 못 봤든 상관없이 오늘 고생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다독여 줄까요? 뭐 할까요? 우리 편의점에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제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사든지, 아니면 문구점에 가서 잘 나오는 펜이나 아니면 손에 닿는 느낌이 좋은 그런 질 좋은 그런 연습장 이런 거 하나 살까요? 스스로 다독이면서 수험생활 해나가는 우리 파르파르 제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의평가니까. 우리가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고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시험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분석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평가원은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그의 수능을 치룰 학생들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고요.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육모나 구모 때 나왔던 신유형의 문제들은 그의 수능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분석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이런 거 분석 작업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총평 시간에 선생님과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는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과목 특성상 이번 6월 모의평가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단원 끝까지도 아니었어요. 2단원 중간까지였어요. 생명공학기술 포함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능을 볼 거잖아요. 수능은 좀 더 범위가 늘어나죠. 전 범위죠. 생명공학기술에서 어려운 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3단원에서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 쪽에서 어려운 문제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범위도 늘어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추가될 거니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쉽다고 느껴지면 웬만해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보통. 근데 오늘 시험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 수능 그리고 작년 6월 모의평가 비교했을 때 쉬웠습니다. 선생님이 2016 수능 대비 수능 개념부터 생투를 했으니까 거의 한 5년이 됐는데, 글쎄 5년 동안 선생님이 본 평가원 주간 모의평가 중에서는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등급 컷도 1등급 컷이 한 46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근데 이 6월 모의평가는 반수생이 지금 안 봤죠. 근데 반수생이 참여하는 수능이었다면, 만약에 이게 수능 시험이었다면 1등급 컷 48점까지도 가능했을 법한 쉬운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혹시 오늘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혹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생투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그 킬러 파트에 주목하느라 혹시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때예요. 오늘 시험에서 주목할 문제는 이 세 문제였고요. 이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범위가 좁아도 문제는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포업에서 산화적 인산화에서 뭐 전자전달 저해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염기, 서열 하나도 제시 안 하고 나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오늘 문제에서는 뭐 염기, 서열을 다 제시해 줬고,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지엽적인 선지라든가 헷갈릴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서 혹시 두 문제 이상 실수한 학생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 킬러 문제보다 비킬러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세 문제. 아마도 이제 오답률 상위에 오를 아마 문제들일 텐데요. 11번에서 이제 1유전자 1요소설이라 그래서 이제 물질의 합성 순서라든가 어디에 돌연변이가 생긴 건지를 찾는 문제인데, 이것도 수능 특강과 기출 문제를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기출과 상당히 유형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이제 DNA 복제 과정 나오면서 이제 염기수 계산하는 이 문제는요, 수능 특강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수능 특강 그 유전 물질 쪽 3점 수능 테스트 마지막 문제와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연계 체감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연기설 다 알려줬고.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읽지 않았을 때는 뭐야 사이즈도 좀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풀기 시작했으면, 손을 댔다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뭐랄까, 이게 약간 쉬운 PCR 버전 문제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는 고정적으로 생투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입니다. 뭐 염기 삽입, 염기 결실 돌연변 이런 거는. 그래서 1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일단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어야 하고, 그리고 18번에 손을 대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이 답안지 마킹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잘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답안지 마킹을 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을 눈으로 검토를 한 번씩은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호흡한 다음에 이 18번을 집중력 가지고 봐야겠습니다. 한 번 흔들리거나 한 번 이제 헤매면은 이제 못 풀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건 고정적으로 생투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는 파트니까 이미 한 번 공부한 학생들은 이 1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문제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문제로 선생님이 뽑는 문제고요. 글쎄 앞으로의 공부 방향, 오늘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요, 잘했어요. 이제는 자신감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좀 불안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불안했던 학생들, 이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 방법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던 대로 나머지 2단원 생명과학 기술, 그리고 3단원 바인베르크 법칙까지 꾸준히 하면 되겠고요. 오늘 못 본 학생들 괜찮아요. 일단 괜찮아. 이거는 수능은 아니었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혹시 지금 또 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과목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투를 여러분이 처음 선택하기로 했을 때 그 초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쵸? 힘들게 결정했죠. 근데 그 결정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이 생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뽑은 이 세 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에서 2문제 이상 틀렸다면, 그렇다면 지금 기본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1단원부터 빨리 많은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포 연구 방법부터 차분히 하나씩 개념 공부 다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 6월 모의평가 총평이었고요. 이어서 선생님 1번 문제부터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